박시영 대표님은 너무 독점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재호 고문이 안 나오니까 모처럼 좀 마이크. 모처럼 우리 이택수 대표님 나오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렇게 독점하면 어떡합니까? 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네. 제가 예.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건데 뭐 이런 현안별로 분석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도 표심이 투표율이 낮아지면 사실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의 다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 거기까지 가기에 앞서서 과연 이 스윙보터 중도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을 전에 찍었던 사람이 어떤 뭐 변수에 의해서 정의당을 찍기도 하느냐? 난 이게 근본적으로 궁금해요. 정의당까지는 힘들 것 같고. 민주당 찍을 수 있어요? 민주당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스윙보터는 보통 한 15% 정도는 나와요. 아 존재합니까? 아, 존재하죠. 오. 여야간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특성이 뭐냐면 대세에 편승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이 있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이 유리할 저쪽으로 거라고 누구나 알잖아요. 쏠까는구나. 문재인 아. 후보가 대선 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쪽으로 쏠리죠. 이번에는 그 사람들 15% 정확하게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저는 그분들이 투표는 일단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아 일단 투표를 안 하는구나 이분들. 많이. 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런 분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아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분들부터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는 저는 코로나가 제일 클 것이라고 봅니다. 아.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표심이 많이 좌우될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적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들리게 되고 네. 또 해외에서 국내 대응을 굉장히 칭찬하더라. 네. 우리는 잘 보도를 안 하지만 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잘 안 들립니다. 저는 결국은 이달 말쯤에 과연 우리나라는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게 확산 일로로 만약에 간다면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된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구 유권자분들은 헷갈리겠네. 코로나19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이 표심을 내가 어떻게 행사해야 근데 될지. 저는 대구 경북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텐데 네. 이번 총선까지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적 성향은 뭐야? 물론 아까 이제 또 코로나가 전부라더니. 아니 그랬나요? 결국 지역이네 그러면. 아니지. 그게 완화는 되겠지만 네. 그게 판을 엎을 정도. 그러니까 경합지에서 중요한 거죠.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네, 대표님. 네. 이 고민정, 오세훈 이 두 사람을 놓고 네. 이 분석했을 때 네. 가장 표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당적도 있을 수 있고요, 인지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당적입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층만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무당파나 민주당 일부도 흡수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도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네요. 인지도도 있지만 순위를 매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요? 1위가 그래도 당적 아닐까요? 아니 당에 기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넘어가. 인지도가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존재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지도보다는 네. 존재감, 중량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근데 당적으로 봅니다. 당적 1위죠. 자, 당적 1위. 왜냐면은 네.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정병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오늘이었군요. 네. 정병국 의원이 사실 불출마 선언한 거는 바른미래당 또 새보수당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왔지만 자유한국당의 이제 후보로 일찍부터 뛰고 있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정병국 의원은 그냥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 구도로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정병국 의원은 그쪽에서 한 4선 했나요? 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5선인가 그럴 겁니다. 5선. 알려진 의원인데 당적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적이 제가 제일 크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결국은 1위야. 과거에 네. 분당을 해서 보궐선거에 손학규가 당선됐었어요. 네. 대개 대선 후보급 당대표급은 보통 그 자기
당의 지지율 말고 아, 20에서 본인의? 30% 정도를 더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은. 그러니까 오세훈 정도 되면 그런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는 당적 1위고 대체적은 당이 당적 맞습니다. 1위. 소속 정당이 그다음에 많은데. 인지도가 2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지도. 아까 어떤 급이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고생한다. 이게 대선 후보급이면 어. 인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소속 정당이 맞죠. 1위죠. 당적 1위.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니까 이게 발전이 인지도 없는 2위. 거야. 맞지? 형 어때? 들어보니까 그 얘기 형 맞는 거 같아. 인지도가 2위지. 인지도 2위. 야. 대선 후보급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정책이 과연 그렇다면 네.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몇 순이냐? 이 질문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거 삼수위. 삼순이에요? 정책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예측 한번 좀 들어보고자 예측? 합니다. 예측. 아유. 네. 고민정 오세훈. 아 그렇게 구체적인 예측까지 갑니까? 아니 체육. 아 누가 이길 것이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고민정 후보에 한 표 던집니다. 진짜요? 왜 한 번 더 물어? 정영진 씨는 저는 예측입니다. 이건 예측. 바람이 아니에요. 누가 승리할 거냐? 승리할 거냐 예측. 저는 시민이 승리할 거라고. 에이, 에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안 돼. 아 이건 재밌지도 않아. 아, 재밌지도 않아. 비겁하지. 내용도 없고. 내용도 없어. 자 우리 전문가들의 예측. 저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예측은 전문가가 해야죠. 여론조사 했을 때는 이기는 걸로 났어요. 박빙으로. 네. 그래서 이제 누가요? 고민정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났는데 그 주어를 그렇게 빼고 하면 오해받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기. 아 굉장히 어렵군요. 이게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방향성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의 그래프는 저는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그래프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대표님 이런 식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인 곳을 몇 군데 꼽아 주시죠 그러면. 굉장히 많죠. 광진을 종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종로 지금 박빙이에요? 저는 박빙으로 봐요. 이제 누가 오. 이기든 박빙으로 이길 거. 아 그렇습니까? 박빙이라면 대체로 한 5% 안쪽에서 5% 안쪽이죠. 이제 네. 종로가 박빙인 것은 굉장히 의외네요. 주로 이제 수도권이랑 그다음에 충청 정도입니까? 혹시 박빙이 자주 나오는 지역은? 그렇죠. 충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남 일부, 하고 그다음에 영남 일부, 강원도 한 서너 개 지역. 뭐 그 그거 대한민국 다잖아요. 제주. 저 형님은 분명한 게 없어. 3월 한 20일 넘어서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질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은 종로, 여기 광진을, 그다음에 나경원, 이수진이 붙는 동작을. 네, 이게 판사 출신. 아마 서울 지역에서는 3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이제 세 군데. 그 지역에서 과연 어느 당 후보가 앞서느냐 그럼 그 영향 받습니까? 영향 받습니다. 그게 또 영향 왜냐하면 받습니까?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정도의 격차 한 15에서 20% 포인트를 계속 이기고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 중구나 이런 데 영향이 있죠.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작 정경수 을에서 씨? 앞서고 있으면 동작 값도 영향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종로에서 예를 들어 와, A 신기해. 후보가 앞서는 경우에 중구나 인접구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거물급이니까. 이게 거물급이 아닌 지역은 영향을 안 받는데 네. 오세훈, 나경원, 황교안, 이낙연, 뭐 고민정, 네. 이수진 이 붙는 지역은 네. 초미의 관심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느 당이 인기 없다. 이번에 저 당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대사는 판단하는 이쪽이구나. 대세 편승 아까 따라가야지. 1위에 득간 따라가야지. 대세 편승. 자 이택수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데요. 그런 전략으로 가면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종로에서 크게 깨지면 다른 지역구에도 수도권에 적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가 지더라도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당내에서 의견들이 있어서 나간 거죠. 그 영향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거 맞죠? 맞습니다. 맞고 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15% 밀리고 있는데 이게 네. 10%포인트 격차가 추세가 계속 만약에 점점 좁혀져. 줄어든다면 서울 전역이 어. 상당히 경합지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야, 있는 거예요. 난 저런 근데 게 참 만약에 신기해. 종로에서 격차가 계속 크게 유지가 된다. 만약에 그게 상당 기간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러면 지역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이 승리하겠구나. 만약에 격차가 점점 좁아지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정답보다는 거죠.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좀 쉽게 갑시다 좀. 이거 참.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한 10개 조금 못 미치게 발표가 됐는데 네.
이낙연 후보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50%대 전후예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사기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숨겨진 야권 표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ARS에서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좀 잘 나오는데 전화 면접에서는 확실히 덜 나와요. 아직까지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상대 이제 ARS 기계에 뭐 이렇게 응답하는 거랑은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숨겨진 표심이 지금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2월 중순에 한번 했고 리얼미터만 따지면 네. 그다음에 2월 이제 하순에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17.5% 포인트 격차였는데 황교안 그다음에는- 대표가 네, 그다음에 양자간에 양자간의 격차. 네. 그다음에 11.1% 포인트 격차를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점 가면은 한 자릿수로 좁혀질 거고요. 이렇게 좁혀지게 되면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되죠. 네. 유권자들의 응답률 높아질 거고 투표율이 이런 핫한 지역은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 중에 어떤 유권자는 황교안 대표가 점점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편승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어렵게 느껴졌던 지역구에서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동력이 생길 수 있죠. 기억에 네. 남는 것은 고민정 네. 예측했지 않습니까? 맞는지 틀릴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혹시- 보통은 진행자분들이 이렇게 패널한테 묻는데 오늘 당하셨네요. 아 오늘 그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속 터져 죽을 뻔해서 순위별로 1, 2, 3 이렇게 딱딱 가져야 되거든. 박시영 대표님 말은 안 들어. 안 듣네 진짜. 오늘 밤에 또 보죠 우리. 근데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 입맛에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이택수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